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이거 왜 저쪽으로 나오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할까? 지금 2명 접속해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층 높이에서 아이폰을 던지는 실험이다. 14층 높이에서 아이폰을 왜 던져? 화면 잘 나오네. 네, 좋아요. 네. 지금 2명이 입장해 있습니다. 3명. 어서 오세요. 글자로 쳐줘야 돼. 사야 되잖아. 열흘팬님이 대화방에 받으셔야지. 참여했습니다. 삐삐삐삐. 빠빠빠빠빠. 네. 글쎄,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빡빡빡 너부터 소개를 해라. 이거 왜 그러면 어떡지? 삐뚤어졌어. 돌아갔잖아. 이미 안 들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구조론 연구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할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9명이 입장했네. 오, 많이 입장했네. 여기 있는 분이 입장했나? 스피커를 끄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구조? 구조됐다고요? 아니요, 이거 어저께 누가 쓴 거야? 구조론 연구소 방문. 아닌데. 오늘 그 박원순 시장 딸이 실종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에요. 나 자연이야. 뭐 미투 때 비서가 미투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뉴스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경찰은 미투 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게 가짜 뉴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기사가 내려지지 않은 걸 보니까 일단 사실 확률이 높겠죠. 박원순 연락두절 실종, 경찰 미투 신고 접수, 한국경제에서 7시 2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오늘은 윤석열 꽁지 내리다. 첫 번째 꼭지는 윤석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상한 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공무원의 규칙을 따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뭐 전두환의 정군 지휘관 회의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덕숙덕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보도 아니고 다 알잖아요.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미리 입을 맞춰놓고 해야 하는 거지, 회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서프라이즈 때 보니까 처음에 변희재하고 하는 애들 행동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10명이다. 그럼 다수를 만들려면 6명을 만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미리 따로 모여서 입을 맞추는 거지. 그리고 한 명 빼려면 그 사람한테 정보를 안 주면 돼. 어떻게든 미리 다수를 만들어 놓고 일단 7시에 모이기로 하면 6시 반에 어디로 모여라 뭐 이런 식이야. 아, 그 왕따 시킬 때 자주 쓰는 수법인데. 그렇지. 그럼 그 모임에 끼지 못한 사람은 기분 나빠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한 명씩 배제하는 거야. 그래서 위임장을 내라. 아, 그거 보고 운동권 애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초등학생 생각이고, 결론을 내려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이 이 검사장 회의를 했다는 것은 자기 사람을 심어서 여론을 바람잡이죠, 분위기 돋구는 저, 결론 내리는 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짜고 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새끼가 하고 모든 언론이 이걸 터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처럼 이렇게 말하는 언론이 지가 있으냐고. 검사장 회의는 검사들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구나. 그렇구나. 초등학생이지. 어휴,
중학생만 돼도 학급회의 다 엉터리를 했잖아. 학급회의 그걸 왜 하냐고. 군대 있을 때도 회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치 회의를 미리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뭐 써야 되지? 이거 막, 김상배 네가 써. 그러고 막, 내가 일베인데 다 해드릴게요. 3년치도 해드릴 수 있어. 참. 회의랑 다 가짜예요. 물론 이제 진짜 회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제대로 이 보스가 회의를 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야기고, 보통 이런 건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뭐 지휘관 회의, 전두환의 전군 지휘관 회의든 윤석열의 검사장 회의든 이런 생쇼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졸로 보는 거야. 얼마나 국민의 업수이 여기면 그런 조잡한 짓거리를 하냐고. 공무원이 무슨 회의를 해. 참,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웃긴 놈들이. 회의라는 것도 50대 50으로 어떤 팽팽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것은 그냥 기레기들이 좋아할 기사 소설거리를 던져주기 위한 거예요. 문제는 기레기를 믿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의 이런 게 다 가짜라는 것을 어떤 기레기도 폭로를 안 해. 비겁한 거죠. 그 사람들도 운동권 할 때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런 짓 한두 번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윤석열이 한동훈의 범죄에 연루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연루가 안 됐으면 왜 보호하려고 그러나. 잘라내야죠. 어떤 일설에 하면 검사들은 굉장히 오만하기 때문에 통장 관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통장으로 막 계좌이체해 그런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현금 뭐 금괴 뭐 어디 봉투에 담았어 뭐 빵 봉투 뭐 있잖아 라면 박스 막 이러는데 검사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계좌이체해. 좋아. 누가 내 계좌를 보겠냐고. 그러니까 검사 계좌는 틀어보면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일설에 가면 윤석열 부인이 옛날에 여러 번 스폰서 검사를 돌려다 실패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잡았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포를 해야 될 범죄자를 자기 마누라로 삼는 그런 거 있어. 근데 지금 그 자체가 범죄지. 외모를 딱 보면은 둘이 진짜 안 어울리는데. 아니, 뭐 거의 성형수술에 개가라는 설도 있고. 아니, 성형수 많이 한 건데 혹시 윤석열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진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나도 모르지. 제가 이쪽으로 이제 발이 보폭이 넓지 않아서 빠꿈이 아니에요. 박지원은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국정원장인 거야. 다 이유가 있다고. 박지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국정원장으로 제격이지. 박지원은 그 뭐 공작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찡긋하면 알아서 인맥이 다 있다고. 알아서 움직인다고. 근데 박지원이 그렇게 인맥이 좋습니다. 좋은 걸로 유명한가요? 하여튼 그 옛날부터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고. 국정원만 알고 있는 그걸 야당인데 알고 있어. 야당인데. 야당인데도 국정원만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정원에 자기 사람을 집어놨을 수도 있는 거죠. 꼭 사람 심는다기보다는 인맥이 있으니까. 발이 넓은 사람이에요. 기대할 만하네요. 이 남편으로 스폰해버리는 이상한 검사인데 이건 완전히 스폰계의 막 개가라고 해야 되나? 대단한 스폰이. 굳이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 빠빠빠빠님이 계속 질문하시고 있는데 구조론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천재들이 모여서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겨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Q로 100등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은 창피해서 구조론 연구소에 못 들어오죠. 그래서 구조론 연구소 들어왔다가 삐져서 나간 사람 굉장히 많아. 많죠. 여기는 내가 놀 곳이 아니야. 보잖아, 왜 그래? 그렇지. 아니, 우리 도장을 찍어줬는데 백당. 구조론 연구소는 굉장히 그 70억 인류 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할 만한 그런 레벨에서 진지하게 문제의 어떤 본질을 파헤치는 그런 인문학 사이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포장마차에 술 먹고 수다 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니다. 예, 두 번째 꼭지는 스티브 잡스는 선악이 없다. 아, 바로 이런 거잖아. 바로 스티브 잡스급으로 놀아주잖아. 아,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아니면 친구 안 해. 손정희도 내가 잘랐어. 친구 안 해. 조금 빠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 망했다. 그럼 선이냐 악이냐? 그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꼬맹이가 주식 투자했다 망했다. 그냥 백방 맞아야 돼. 백방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어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데 꼬맹이는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고. 그러니까 꼬맹이는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어른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얻었잖아. 그 다음에 잘 투자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에서 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자가 10만 명 있다면 그 10만 명의 상호작용 안에서 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근데 꼬맹이는 이 엄마가 딱 심사를 해보고 넌 악이야, 넌 선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부 구조에 속하는 사람들, 종놈들, 머섬들, 마름들 이런 애들은 선악이 있는데 임금님은 선악이 없어. 제왕은 무치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소설을 작품을 쓰는데 내가 쓴 작품 안에서 주인공이 뭐 어떻게 하든 그 선악이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막 작가한테 항의해가지고 주인공을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그건 웃긴 것이고. 드라마에서 자주 그러던데. 그래서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그 정치인의 권력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지 자기 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지. 근데 신은 선하냐 악하냐 판단할 수 없지. 신이 내가 지구를 잘못 만들어서 취소 그러고 막 70을 확 없애버리고 확 지워버리고 막 리셋. 파워 버튼 꺼버리고 막 지우개로 흑판 다 지워버리고 그럼 할 말 없는 거야. 그걸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사람이 개미를 확 죽였는데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외계인이 와서 지구를 막 다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지. 그건 선이다 악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은 좀 불쌍한 애들한테만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래서 근데 아랫동네는 마이너리그는 선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이저리그는 잘하든 못하든 그건 자기 책임이고 마이너리그는 코치가 너 인마 내 가르쳐준 대로 왜 안 해? 이렇게 한방 꿀밤을 먹일 수 있다고. 선악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구조론적으로 보면 선이 먼저고 악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순수가 항상 있다고. 진보가 먼저고 보수가 다음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칠 때는 선악이 없고 무슨 말이냐면 들판에 풀이 잔뜩 있는데 소가 배불리 그 풀을 먹었다. 선하냐 악하냐.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그냥 풀을 먹은 거야. 근데 풀이 요만큼밖에 없다. 그때부터 이제 선악을 따지는 거지. 일단 풀을 먹을 때는 나무의 풀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자기 풀을 먹는 거야. 소들도 그걸 알더라고. 내가 목장에서 일할 때 칸을 다 해서 자기 칸이 찾아가야 되는데 소들은 냄새로 자기 칸을 찾아가요. 근데 저녁에 이제 외양간 문을 탁 열면 소들이 그 앞에 딱 줄 서 있다고. 그래서 제일 일바로 들어온 사람이 입구에 있는 걸 확 먹고 그 다음 자기 자리로 가는 거야. 제일 얍삽하더라고. 와, 소들 머리 좋아. 저녁 되면 시간 딱 되면 다 우수한 문 앞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뭐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남의 걸 먼저 먹고 자기 것을 나중에 먹는 게 순서인데 그 남의 것을 먹는 게 진보고 자기 걸 먹는 거는 보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린이들은 다 진보예요. 어린이들은 다 남의 거 먹지. 지켜 있어. 그래서 청소년들은 다 진보고 40대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의 거 먹을 애도 없어. 아버지 거 먹으려도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래서 사람이 보수화되는 것은 남의 걸 먹어야 되는데 남의 게 바닥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팔을 잘라 먹어야 돼요. 문어가 제 다리 잘라 먹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외부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보수는 그냥 쟤를 죽이면 돼. 예를 들면
흥부는 자식이 24명이 있으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너 큰 집에 머슴 살러 가. 하나씩 머슴으로 보내. 머슴 24명을 보내면 1년에 논 8마지기야. 부자야, 부자. 왜 나만 하네. 그러니까 머슴 세경이 적지 않다고.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 머슴 세경이 엄청 셌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돼버리면 더 이상 그 진보의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흉년이라면 식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누구 한 명이 죽으면 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보수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는 항상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요. 간단해요. 누구를 죽이면 되잖아. 인구를 줄이면 돼. 일본에서는 다리 밑에 던졌다면서요. 그렇죠. 봄 되면 이 강에 막 처녀가 떠들어오고 막. 그리고 애를 던질 때도 그 파묻어야지. 그냥 길거리에 던져놓고 말이야. 영화에 다 나와. 나라야마 부시고 보면. 그래서 구조론은 이론론인데 이론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에서 돌아간다. 구조론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메커니즘은 항상 움직이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두 개가 있으면 이 작용이 있고 수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고 시간은 일방향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일방향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 대칭이라는 거죠. 선악이든 뭐 진보 보수든 좌우든 상하든 원근이든 전부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대칭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 저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 상방향 소통이 대칭인 거죠. 근데 여당이 야당을 때릴 수도 있고 야당이 여당을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은 항상 정당을 때리는데 정당은 국민을 때릴 수 없어. 그건 비대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칭인데 바퀴 축은 둘을 동시에 지배하기 때문에 그건 비대칭이다.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조직은 딱 한 개의 그 비대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경우는 없어요. 잘 찾아보면 다 있어. 힉스 입자 같은 게 하나 있어. 반드시 그 에너지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대부분 대칭적으로 되는데 자세히 듣다 보면 51대 49로 미세하게 한쪽이 더 우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부분적으로는 99%는 대칭인데 1%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 비대칭이 세상을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빛은 있고 어둠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움직이면 그것이 관측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칭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메커니즘 안에 대칭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관측자와 그 관측 대상의 대칭, 또 하나는 관측자와 비교 대상의 대칭, 이렇게 다양한 대칭이 있는데 그 에너지로 보면 대칭이 없어요. 다 비대칭이야. 엔트로피의 법칙이고 모든 것은 이 우주는 일방향으로 가지 쌍방향으로 안 갑니다. 가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이 막 교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몸은 앞으로 가는 거죠. 뒤로 안 가. 뒤로 가는 건 뭐냐? 뒤가 앞이야. 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 뒤로 가는 건 없어요. 전부 앞으로 가는 것만 있지. 나 뒤로 가는 거 봤는데 그건 아니야.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간 거라고. 유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우리가 동사로 이해하면 안 되고 명사로 이해해야 되는데 동사를 명사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원론으로 보는 거 바람과 분다라고 둘도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도 있고 부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이 우주 안에 움직이는 것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연결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불이 타는 게 아니고 불은 불타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은 켜진 불이고 꺼진 불은 없어요. 죽은 삶은 없고 불은 옮겨 붙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리 바꿈이 있을 뿐이지 그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망이 바뀔 뿐이다.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연결이 끊어졌다 붙었다 이것만 있지 그 외에는 우주 안에 없다는 거죠. 오늘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별도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별이 생기기 전에 가스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별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별에서 보이는 별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볼 수가 있어. 눈이 밝은 사람 별이 생기기 전에 또 별이 보여. 예를 들면 블랙홀, 사람들은 블랙홀이라는데 그게 별이야 그냥. 그게 별이에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잘 보면 보여. 눈이 밝은 사람은 블랙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수가 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그냥 연결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뭉치면 별이고 이렇게 흩어지면 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보이는 상태로 그런 어떤 특정 위치를 고정시키고 보면 이 위치에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리 바꿉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안 돼. 변했다는 건 착각이야. 그냥 제자리 그냥 있는 거야. 연결이 바뀐 것 뿐이야. 질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게 뭐가 좋나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저 자식이 원래는 우리 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리 편이 됐어. 박지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막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진중권. 근데 박지원이 변한 게 아니고 박지원이 이렇게 양쪽이 걸쳐 있는데 이쪽으로는 잘 이렇게 접고 있다고 이렇게 라인을 하나 연결한 거라고. 박지원이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진중권도 잘하면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 우리는 여유만만이야. 낙관주의잖아. 이렇게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 변화가 아니라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보면 훨씬 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이원론을 보면 이 세상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좌절감으로 연결됩니다.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이론론이에요. 이원론 없어. 이원론이 이 조라스토교가 유행을 시킨 건데 웃긴 아저씨 아니야. 뭐 내가 또 검색해봤지. 스펜타 마인유가 있고 아우라 마저다가 있고 앙그라 마인유도 있어. 하여튼 아우라 마저다가 선의 신이고 앙그라 마인유가 악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흐리만이지. 앙그라 마인유를 또 다른 데서는 아흐리만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근래 그렇게 된 거. 원래는 세 명이 있었어. 삼위일체야. 원래는 아우라 마저다가 제일 높은 신이고 그 옆에 이제 사이드킥으로 스펜타 마인유가 있었고 빌런으로 앙그라 마인유가 있었던 거지. 세 명이 있었는데 사이드킥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빌런하고 주인공 히어로만 남은 거야. 그래서 선의 신, 악의 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제 기독교에 수입해서 뭐 천사다, 악마다 그러고 있는데 원래 기독교에는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온 거고 부활이 어떻게 부활하냐. 시체를 잘 보관해 놓으면 시체에 다시 영혼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면 안 돼. 동굴 속에 갖다 놔야 돼. 그래서 이집트에는 미라를 만들었는데 미라를 만들려면 천으로 똘똘 감아야 되는데 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굴에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그 페트라 유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바위 속에 도시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 바위 속에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바위 속에 묘지가 있었어. 그 도시가 아니고 묘지예요, 묘지. 물론 도시도 있긴 있는데 도시는 흩어져 있었고 그 바위 계곡 안에 있는 건 다 묘지예요, 묘지. 90% 묘지. 그 묘지를 보고 막 와 도시다 그러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물론 성경에 간단하게 언급된 게 있는데 뭐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은 저 어느 하늘나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냥 무덤 속에 시체에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시체에 다시 영혼을 다 불어 넣어줘. 그래서 무덤 속에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지.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동양에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돌방 무덤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동양 사람들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거지. 내가 하는 얘기 뭐냐면 예수가 뭐 내세나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그냥 간단히 한 줄 한마디 언급해서 그 성경을 막 뒤져 찾아낸 거야. 여기 있다 찾았다 그러고 막 만세
막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고 예수도 자신 없게 이야기한 거라고. 신도들이 그냥 해석을 한 거지.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과잉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조금 이제 예수의 근거 있는 말로 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식으로 뭐 왕은 누구고 장관 누구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그냥 뭐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니라 뭐 이런 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지. 그 비유로 하는 얘기라고. 그럼 어디냐고 따지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고 막 그건 아니지. 그냥 추상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지. 그걸 가지고 뭐 예수가 무슨 구체적인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코미디야, 코미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악을 따지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노예주다, 퇴계다. 그럼 노예가 300명 있어. 퇴계도 윤석열하고 비슷한 장가를 잘 갔어요. 재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부잣집이었어. 그래서 막 떼부자 된 거지. 그래서 조선시대 돈 버는 방법은 장가 잘 가는 거 외에 없었어. 그 노예들을 감독할 때는 이제 선악 이렇게 해서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혼을 내고 강아지 훈련시킬 때 간식을 주잖아. 간식을 받아 먹으면 선이고 못 받아 먹으면 악이고 그런 거지. 시킨 대로 잘해서 간식을 많이 받아 먹는 게 선이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관점이지 그걸 떠나서 어른들이 자기 책임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선악이 없어요. 그래서 손정이나 마귀는 내가 볼 때 선악이 있어. 이 양반들은 이상한 걸 하긴 했는데 그냥 빨대 꽂고 빼먹은 거야. 굳이 구분을 하신 기준은 뭔가요? 네? 스티브 잡스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됐다 이러면 그거는 스티브 잡스고 손정이나 마윈은 그 양반 아니다. 누군가 했다. 좀 더 잘했을 뿐이다. 워렌 버핏은 그런 사람 많아.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투자를 잘했다는 거지. 별거 아니야. 저는 또 약간 손정희를 좀 높게 평가를 하시죠. 그렇죠. 갑자기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근데 이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급은 아니지. 이재용은 이제 선악을 심판당하는 거야. 그냥 자기 게 아니고 아버지 거잖아. 아버지보다 못하면 그게 악이지. 아버지보다 잘하면 선이지. 이재용은 아버지란 비교 기준이 딱 있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게 없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그냥 선악을 초월해 있는 존재고. 그래서 삼성 이재용 밑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재용은 선해 그러고 백혈병 걸린 사람은 악해 그러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은 선악이 있는데 국민은 선악이 없다는 거죠. 국민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선악, 음양, 진보, 보수, 대소, 경중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 세상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선악으로 보는 사람은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한다고 항상 이 상대를 감시해요.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어. 쟤들 어떤 짓을 하지? 북한이 무슨 짓을 하지? 이렇게 북한이 이번에 뭐를 하나 폭파시켰다는데 우리도 뭐 하나 폭파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 빨리 우리도 뭐 하나 때려 부수자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쟤들이 스피커를 막 방송을 해. 우리도 해. 그러고 막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강자는 그런 걸 안 해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써. 그냥 일관되게 우리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 레논의 그 노래 가사도 보니까 이매진을 보니까 뭔가 이 양반이 좀 아는 사람 같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다 이게 에너지가 결핍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고 에너지가 남아도는 사람은 뭐 매너도 필요 없고 에티켓도 필요 없고 정치적 올바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질문 있습니까? 아직 뭐 박원순 이야기 안 나왔죠? 네, 아직 찾았다 이런 거 없죠? 네, 아직 결론 없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메고 갔다 하면 뒷산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 뒷산에 무슨 공원 같은 데를 갔다가 예. 와룡공원. 눈에 잘 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멀리서 봐도 보이잖아. 저 양반 박원순이 알아보잖아. 근데 아직 어느 누구의 눈에도 안 띄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감이 안 좋은 거지. 박원순 눈에 잘 안 띄는데. 예, 생긴 거 보면 멀리서 봐도 박원순이야.
다음 곡지는 메커니즘의 단절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다. 이건 제가 지금 최근에 한 얘기를 쭉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걸 안 올렸어요. 내일 올리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뭔가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여기 없는 무언가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 펑크가 났다. 그럼 보조 타이어를 가져오느라 뭐 이런 식이죠.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 뭔가를 이렇게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원인도 뭔가 이게 없어서 어떤 존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타이어 펑크 났다. 못이 찔렀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존재가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 보이니까. 근데 실제 이 구조론을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질이고 질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질은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건데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건데 눈에 보일 리가 있나.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지금 사이가 좋다가 막 싸우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이렇게 존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뭔가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뭔가가 없어져서 사건이 일어난다. 근데 그 부재를 우리가 부재라는 것은 슬금슬금 빠져나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면은 기름이 다 부재돼가지고 이제 차가 멈춰. 그렇죠. 근데 그 부재를 우리가 파악을 못 해. 그냥 슬금슬금 빠져나가. 일단 두 사람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졌다. 스킨십이 줄어들었다.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취미가 없다. 공유하는 라인이 없다. 이렇게 뭔가 없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뭔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일단 남편이 좀 수상하다. 여자가 생겼어. 그렇지. 그거 맞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이전에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시들해진 거야. 애정이 식었어. 뭔가 없어졌어. 먼저 거는 부재가 먼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에서 답을 찾는다고. 남자가 좀 이상하다. 여자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두 사람 사이가 시들해진 거야. 뭔가 부재가 먼저라고. 부재가 먼저고 존재는 나중이죠. 근데 그 부재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 부재는 어떤 밀도, 압력, 라인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사람이 뭔가가 갑자기 히키고모리가 됐다.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하나 없어졌다. 친구가 없었겠지. 근데 그걸 이제 자기도 잘 몰라. 슬금슬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뭔가를 없애버려야 돼. 일단 인터넷을 끊어버려요. 그럼 히키고모리도 방에서 나와. 밥을 끊어버려, 밥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존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를 갖다 놓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뭘 해줄까, 뭐 장난감을 사줄까, 뭘 줄까 자꾸 뭔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뭔가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방해자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재가 문제고 또 뭔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잔소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플러스를 뭐 해서는 답이 안 되고 뭔가 새로 라인을 연결하거나 뭔가를 방해자를 제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어떤 액션에 맞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슬그머니 일어나는 부재를 잘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가 냄새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가 냄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냄새의 부재를 파악하는 거예요. 냄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막 가는 거야. 근데 사방이 다 냄새 나지. 냄새 안 나는데 어딨어. 다 냄새 나. 여기 냄새가 안 나네. 냄새 안 나면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면 된장 끓이면 방 안에 냄새가 꽉 차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걔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아니야. 제 말은. 하여튼 그 밀도 차이를 느끼는 거죠. 이 냄새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몰라요. 그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목욕을 한 달 동안 안 하는 사람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몰라. 근데 저는 제가 방에 들어가면 방에서 방에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냄새가 나다가 안 나는 건 몰라. 그렇죠. 근데 안 나다가 나면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럼 걔도 안 나다가 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걔나 나나 뭐별 차이가. 그래서 걔는 후각이 민감하니까 다르겠죠. 하여튼 걔는 개코야 개코야. 그래서 아기가 우는 것은 엄마의 부재를 포착하고 우는 것이고, 어떤 인간은 뭘 줬다가 뺐으면 꼭 100%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주면 반응 안 해. 그냥 주는가 보다 그러고, 줬다가 다시 뺏어가면 화를 내. 아 그 경제학에서 그 분석한 거 있는데 사람들은 잃는 걸 더 훨씬 더 두려워한다고. 새로 얻는 것보다. 그렇죠. 뭐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갖고 있던 걸 뺏기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호르몬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면 이건 사람들 다 설명할 수 있지. 아, 이거 주니까 뭐 하는가 보다. 근데 보통 개를 훈련시킨다고 칩시다. 개를 이제 말을 잘 들으면 간식을 주잖아요. 그럼 아, 걔는 간식에 반응하는가 봐.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 과연 걔가 간식에 반응하느냐 이거지. 이건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 인간만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걔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간식에만 반응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야. 걔는 간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걔는 어떤 사건의 시작과 종결을 판단을 못해요. 일단 이거 물고 오라 했어. 근데 물고 왔어. 근데 안 내놔요. 물고 오긴 하는데 그걸 땅에 안 내려놔. 어떻게 해요? 왜냐면 걔는 어디서 사건이 끝나는지 몰라. 일단 쫓아가는 본능인데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거야. 근데 쫓아가서 잡았으니까 자랑해야지.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엄마한테 줘. 그러고 아무리 얘기도 안 줘. 그걸 뺏어. 잡당겨야 돼. 그때 간식을 주면 이걸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물고 있는데 이 자랑하는 게 나에게 있어. 자랑하고 있는데 내려놔 해도 안 내려놓는다고. 그럼 간식을 딱 주면 입을 벌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왜 부끄럽지? 아니, 내 얘기는 걔가 간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걔는 사건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종결 신호라고. 여기서 스톱 사인이야 이게. 근데 똑똑한 개는 알기 때문에 천재견들은 그거 다 알아. 간식 안 줬대. 천재견들은 혼자서 공 던지고 놀고 막 그래. 잘하더라고. 그래서 걔들이 간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보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통해서 사건의 종결을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네요. 그죠. 안 그러면 걔는 사건이 여기서 끝난다는 그걸 이해를 못 해. 주인의 의도를 모른다고. 그냥 이거 물고 오라는 거 이걸 모르고 그냥 자랑하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원인은 사건의 연결이고 연결되어 있으면 압력이 걸려 있어요. 밀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도가 변할 때 인간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좀 관계가 긴밀하다, 긴밀하지 않다 이런 데서 어떤 의사결정이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든 선과 악이든 정의와 불이든 둘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 약자의 전략이고 강자는 선택을 안 해요. 상대방한테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부분 경우 이 라인을 늘리고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하면 해결돼.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국유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가 토지를 공급할 땅이 없어. 그래서 그린벨트 풀자 그러니까 박원순 사라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아시아가 서양이 뒤진 것은 뭐 유교 때문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기독교가 훨씬 더 문제 있는 종교예요. 진짜 원인은 뭐냐? 뭐 이게 흥선대원군 때문이다, 명성황후 때문이다, 고종황제 때문이다. 이건 초등학생 생각이고 지식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발전한 것은 일단 피레네 산맥, 말포스 산맥 뭐 지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 지역이 그야말로 선택받은 황금의 땅이야.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의사결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중국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내가 중국 사람이라도 포기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기 가면 살고 저기 가면 죽고 이런 게 없고 유랑민이 발생하면 10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발표 죽지 않으려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튀어야 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잘 맞게,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더 투입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그 구조가 맞아야지. 예를 들면 귀퉁이라든가 고립된 곳에 통제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되는 곳은 더 투입해도 뭐 성과가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가 뭐 수백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어. 성과가 나오면 그걸 복제해서 퍼뜨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뻥 뚫려 있으니까 성과가 나오기 힘들고, 일본은 어느 다이묘가 실적을 올렸다. 조금 먹히네. 우리도 따라하자. 이렇게 단위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지방화의 장점이다. 그래서 사람 탓하는 게 아주 나쁜 생각이고, 이게 다 하는 탓이야. 그러니까 왜 한반도를 여기 붙여놨냐고. 우리는 뭐 금수강산 그러는데 지구 지도를 딱 보니까 제일 생산력이 낮은 지역이야. 석회암 지대는, 유럽은 다 석회암 지대인데 일단 농사 잘 돼요. 석회암이 원래 농사 잘 된 흙이야. 걔도 물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거지. 그 일본처럼 화산 지도도 농사 잘 돼. 아, 근데 석회암지대 농사가 잘 돼요? 잘 되지. 물론 석회암지도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사토 산성 토양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면 그게 선인가 악인가? 그 성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 화장실에서 섹스를 하면 그 선인가 악인가? 그건 나머지 침실을 왜 공개하냐고.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내가 내 공간에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선악이 아니지. 내가 낙서를 하는데 뭐 잘 그렸다 못 그렸다 뭐 그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만든 작품을 극장에 걸면 관객들이 평가해서 선악을 따지는 것은 관객들이 9,000원이라는 영화값을, 티켓 값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짜다. 그럼 선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일단 내가 영화를 찍어서 인터넷에 공짜로 풀어버렸다. 그건 선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극장에 걸어서 9,000원을 받는다. 그럼 선악이 있는 거지. 그 관객이 갑질을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어리돼서 그렇다고. 자기가 갑이 되면 선악이 없다는 거지.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우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죠? 아니, 20분은 시작했나? 45분. 네? 45분. 다시. 그럼 한 곡지를 더 할까요? 교회에 가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이거 지난번에 좀 언급한 얘기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신분 상승이 목적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인 신분 상승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서 그런 얘기 아니고,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신분 상승은 이 주변하고 연결되는 라인이 많아져서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 주변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도 호르몬 쪽으로 이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내 편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플러스가 돼. 심리적으로 신분 상승 실제로 일어나요. 그건 호르몬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와 더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게 된다. 자녀가 생기는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하는 행동이 자기가 어린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린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10대 꼬마 신랑이라고 해서 10살만 먹어도 장가를 가고 막 그랬다고. 근데 30살 돼도 장가 못 간 노총각한테 여보게 자네 왔는가 그러고 반말하고 10살이 30살한테 막 반말해. 이보게 그런다고. 근데 이제 그때 나온 얘기인데, 잡힌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아니, 그게 왜 위험해요? 아니, 이걸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 뭐 지어낸 얘기인데, 여자친구하고 이제 하룻밤 잤다. 잡힌 고기야.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야. 보통 그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도는데. 그렇죠. 친구들끼리 많이 하는데. 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 끝났어. 뭐 결혼식 그
신혼여행 때부터 싹 180도로 태도가 변했어.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왜 위험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예혐이에요. 그런 얘기 왜 하냐면 주로 여자가 남자가 이 모텔에 가지고 꼬신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모텔에 가기 전까지는 막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다가 모텔에 간 순간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서 막 손찌검을 하고 그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에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서세원 같은 인간이 그런 인간이. 사실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절대 그 마음을 주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남자가 안달복달하게 만들어라. 근데 이게 여혐이라고. 그 여자를 종속된 존재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도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취업하기 전에는 아, 이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태도를 싹 바꾸잖아. 그런 게 있어.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렇죠. 특히 그 인천에 그 중고차 사러 가면 사인하기 전에는 막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 사인 끝나면 그때부터 태도를 또 아, 그거는 당신 책임이죠. 악 사인했잖아요. 태도 180도로 바뀌어. 조심해야 돼. 부평이 좀 그렇죠. 위험하다. 부평 그 위험해야 돼. 고전에는 막 고객님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아, 그거 사인했잖아요. 아니 나 PC 딱 바뀌다 근데 지금 장난치냐고. 아,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가 왜 생기냐면 어떤 공백한 곳에 그런 그 힘의 논리가 생겨요. 경주 트라이슬론 팀도 그 장윤정 선수가 전향을 했다 그러는데 이 선수가 실력이 있어. 그래서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땄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1위인 것 같아. 난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폭력이 자꾸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선수가 실력이 있는데 이제 32살 돼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젊은 선수가 막 커오니까 젊은 선수가 크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다 잘라버려. 그래서 혼자 남게 돼가지고 팀이 유지가 안 되니까 최숙현 선수를 꼬셔가지고 다시 불렀어. 그 최숙현 선수는 그 팀으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아, 그 괜찮단다 해서 1년만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또 다른 선수 다 나가버려가지고 최숙현한테 이짐의 학대가 집중된 거죠. 그리고 다른 선수를 막 괴롭히다가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괴롭힐 선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잡힌 고기를 먹이를 주지 않는 현상은 그런 궁백한 곳, 섬노예 사건, 뭐 염전노예 이런 데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잡힌 물고기 같다 하면 아, 내가 조금 레벨이 안 되는 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여기가 뭐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랑 그렇게 안 하지. 다 천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저 안 좋은 회사, 안 좋은 공장, 이런 밑바닥 세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슬쩍 언급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의사전들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 결혼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깨가 쏟아지고 막 인고 부부가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판타지. 근데 드라마에서 그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결혼하면 완전히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3년에 한 번씩밖에 부부 관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나?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죠. 다 그러지 않았죠. 400년 전의 편지, 뭐 무덤에서 나온 편지에 보면 거기는 깨가 쏟아졌어. 400년 전에는 깨가 쏟아졌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를 신랑 방에 가지도 못하게 자다가도 막 만져봐서 입 더듬더듬하고 얘가 어디 갔나 그러고 아니 신랑 방에 못 가게 했어. 잘 있는 거. 내 딸이 자꾸만. 그래서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그러한 신분 상승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너무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여성은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 자녀한테 관심이 가버리고 남자들은 딴짓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그렇게 막 몇십 년씩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긴 제발 그런 것은 극소수고 한 3분의 1은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깨가 쏟아질 수 있어. 한 3분의 1은 각자 바람 피우기야. 한 3분의 1은 이제 대면대면하게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깨가 쏟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지 혹은 동료, 그러니까 취미를 공유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 관계로 지내는 거지. 그 이상 하루 종일 붙어 인고 부부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위험한가 하면 결혼을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 만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신혼 첫날 태도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간이나 설계 다 빼줄 듯이 행동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 받아내려고 그래요. 제발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결혼하는 진짜 의미는 동지가 생기고 자기 편이 생기고 뭔가 이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노총각들은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막 퍼져가지고 에이 나 몰라라 그러고 회사에서 전화 와도 죽은 안 해 그러고 술 먹고 땡깡 부리고 그러는데 이제 결혼하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일을 하다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옛날 사람들은 친구들 꼬시면 다 넘어가. 근데 대부분 이제 자연인이 되었어. 그때 마누라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연인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때 마누라 말을 안 듣고 친구 말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학원 다니냐?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개인주의가 있어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개인주의가 없어가지고 거의 친구가 무슨 나쁜 짓 하면 거의 다 홀려서 따라가요. 특히 문인이나 소설가 작가들은 원고를 받으면 다 친구한테 술 사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친구 따라 건강하지. 근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거의 50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아프리카를 꺼버렸네. 아니, 방송은 되고 있는데 노트북에 꺼버렸어. 시청자들 무시. 깜짝이야. 네, 스스로 꺼버렸어. 이걸 안 보니까 질문이 있어도 판단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혹시 여기 뭐 올라온 질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질문은 없어. 질문은 없고 박원순 유서가 발견됐는데. 무슨 발견했어? 유서 발견됐다고요? 그렇지. 자택에서 유서 발견됐고. 아. 그 같은 말을 하는 아니 유서가 발견됐다고 나왔어. 오늘 끝나는 얘기하신대. 어? 강원도 끝났잖아. 네. 방송되고 있으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지. 끌까요? 아직 끄면 안 되죠. 네,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